얘기해 주세요. 풀이합시다. 129번. 두 점하고 x축에 있는 p점에 대해서 AP-BP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는 선분 BP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p점은 x축에 또 움직인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림은 그렸어? 응? 그림 그렸어요? 자, A점, B점을 찍은 다음에 X축에 있는 P점이 어떻게 되면은 저 값이 최대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리고 났더니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풀 수 없었나 보다. A점 좌표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2고 B점 좌표의 값이 2,7인데 두 점하고 X축에 있는 P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X축에 있는 P점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값이랑 BP의 길이의 값의 차이값, 여기에 차이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P점이 도대체 어디 있어야지 차이값이 최대가 되지? 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해석은 힘들 것 같고요. 식으로 푸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X축이 있는 점의 좌표를 x,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AP의 길이의 값을 구했더니 AP의 길이가 뭐가 되지?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나? 그 다음이 BP의 값도 빼주면은 BP의 값은, 근데 식으로 풀려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 그냥 루트가 있는 식끼리 빼준 녀석의 값을, 이거 두 개 뺀 녀석의 값의 절대값도 있는데 그게 뭔가 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지 않을까 싶네. 차라리 다시 식으로 풀려고 시도했다가 식에서도 또 막힘이 왔어. 이렇게 된 녀석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림을 그렸을 때도 한눈에 파악이 안 되고 식으로 풀려고 시도해봤더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 식은 더 이상 해낼 수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으니까 다시 그림상에서 P점이 어디 있으면은 AP하고 BP의 차이값이 최대가 될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림상에서 P점이 어디 있으면 저 차이값이 최대가 될까? 차이값이 최대다. 어렵네. 그때 BP의 길이값을 구하세요. 차이값의 최대값. 지금은 만약에 여기는 내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에 따르면 여기 짧은 변의 길이 AP의 길이하고 긴 길이 BP의 차이값이 한 요 정도 점을 찍었을 때 AP하고 지금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AP하고 BP의 차이값은 요만큼이 AP하고 BP의 차이값이 될까? 다른 데도 점을 찍어볼까? 여기는 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잡으면 AP의 길이하고 BP의 차이값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까지가 AP 길이하고 여기는 AP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에다 점을 찍었고 AP하고 BP의 차이값은 요만큼 길이가 될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아까보다는 길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중인데 처음에 설명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한눈에 뭐가 보이는지 시도해 봤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식으로 푸는 것도 떠올려 봤고 식으로 풀려고 했더니 식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중이야. 이제 스스로 문제 풀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느낌이 P점이 점점 왼쪽으로 가면은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건가? 차이값이? 우리는 길이의 차이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는데 P점 좌표를 내가 지금 AB를 연장한 선을 그렸거든? 이 점 좌표가 P점이라면 AP의 길이의 차이값은 AP, BP의 차이값은 요만큼이 AP, BP의 차이값이 되는 건가? 이제 P점을 더 왼쪽으로 옮겨보자. P라고 한 점의 좌표가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AP라는 길이하고 BP라는 길이의 차이값이 여기는 AP라고 하는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이 요만큼 길이가 되면은 AP하고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요만큼이었을 때 AP하고 BP의 차이값은 요만큼이 되려나? 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있을 때 길이가 제일 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P점이었을 때가 AP하고 BP의 차이값은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보이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때 BP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B점과 P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AB를 연결한 직선 A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죠?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2에서 2,7까지 5칸 커지면 5칸 커지니까 기울기 1이겠죠? 기울기가 1인데 2,7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y라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5. 그때 x절편 P점 좌표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5,인가요?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한 건 BP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P점 좌표고 요게 B점이었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 x는 7칸, y도 7칸. 그래서 길이는 7루트가 되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원래 다른 풀이도 또 하나 더 있긴 한데 내가 애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게요. 몇 번이죠? 13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3번은 직선이 X축, Y축에 의해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 6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쌤이 3A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3분의 X, 오른쪽에 있는 거는 A분의 Y, 그리고 마지막이 1이죠. 이런 식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러 차례 본 식으로 오른쪽 1이었을 때 X절편이 3, Y절편이 A가 된 직선인 거죠. 그래서 X절편의 값은 3이고 Y절편의 값은 A인 녀석은 물론 처음부터 그냥 대입하면 알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여기가 잘렸을 때 직선이 X축, Y축에서 잘리는 선분의 길이는 절편 사이의 길이인 거죠. 이 말이 그림을 안 그리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됐을까봐 염려돼서 여쭙습니다. 아예 지금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잘린 선분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의 길이일 겁니다. 그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루트 9 더하기 a제곱인가요? 아, 현주가 질문한 거지? 현주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쌤 이거 잘못했구나. 3a라고 써야 되지 이거? 네. 그러면 요게 3a네요. 그럼 9a제곱. 이 값이 6이 나오도록 하는 a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36이니까 9를 이항해주면 27? 27 나오려면은 a의 값은 양수값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인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요. 몇 번이죠?
38번으로 갔습니다. 38번이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y는 mx라고 하는 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된다면 그때 m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나으려나? 절편값이 4하고 6이 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x절편의 값은 4고 y절편의 값은 6이 되는 직선인데 x축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2등분하려면 꼭지점 좌표인 원점을 지나는 선이 어떻게 돼야지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 될까요? 수직? 확실하게 발음해 보실래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원점을 지나는 선이 2등분하려면, 넓이를 2등분하려면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지나면 될 것 같거든? 네. 중점 좌표의 값이 2,3이어서 그때 기울기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139번. 39번 개념센 수학에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질문 없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누구 질문이죠? 근데 개념센 수학에서는 질문이 아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센 수학에서는 왜 질문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 상황이지? 자,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각각의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2등분하는 선은 대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으면 이렇게 잘라도 사각형의 넓이 2등분, 이렇게 잘라도 사각형의 넓이 2등분, 이렇게 잘라도 사각형의 넓이 2등분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사각형의 넓이는 2등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대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면 어떻게 선을 긋든지 간에 넓이는 2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누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3일까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서 중점을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2, 2분의 5인가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의 기울기만 구하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x의 값이 4칸 증가할 때 y의 값도 4칸 증가하는 거네? 우리가 찾는 기울기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63으로 확 건너뛰어도 돼? 63번으로 갔습니다. 잘했네? 수학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분명히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제법 많거든? 그게 공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야. 왜냐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간 잘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잊혀져가지고 잘 못하는 걸로 바뀌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며칠 차이 안 나서 풀게 되면 안 틀렸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직선은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직선입니다. 두 번째 것도 A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직선입니다.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정점 좌표는 누구죠? 2, 1. 아예 됐나요? 아직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대입하면 A가 지워질까요?
네, 그래서 x한테 2 대입해서 지워졌고 그래서 y는 1입니다. 두 번째 거의 정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점 좌표 누굴까요? y부터 얘기할까? y는 누구야? x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제 잘할 때 된 것 같아요. 정점 좌표는 보통 한 1, 2초 이내에 보통 얘기합니다. 자, 두 점을 꼭 지나는, 첫 번째 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번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건 기울기도 확인해 볼까? 첫 번째 기울기의 값은 y를 이항해 주면 x 앞에 있는 계수가 a여서 기울기는 a인가요? 두 번째 기울기를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번째 거 기울기는 a분의 3이네요. 그럼 직선과의 직선은 수직인 관계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곱이 마이너스 1 되진 않는군요. a가 0이면 l과 m은 수직인가요? a가 0이면 첫 번째 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선의 기울기는 없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수직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첫 번째 거의 기울기가 0이면은 이 가로선이라는 얘기잖아요. x축의 평행한선. 두 번째 선의 기울기의 값이 없다는 말은 x축의 수직이 되는 선이라는 얘기죠. y축의 평행한선. 그러니까 둘은 당연히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 a가 0이면 그냥 y는 1이라는 선이 되는 거고요. a라는 녀석의 값이 0이 되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1을 지나나요? 네, 맞습니다. l과 m이 평행하도록 하는 a의 값은 두 개 있나요? 선과 선이 평행하려면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저 선은 지금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인 것 같아서 일반형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평행하려면 3분의 a,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 y 앞에 꺾기를 나누기 한 거, 그리고 상수항끼리 나누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들이 앞에 거 두 개는 똑같은데 마지막 게 같지 않았을 때 평행이었죠? 그럼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풀었더니 a 제곱의 값이 3이어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 그럼 a가 플러스 루트 3이면은 a가 플러스 루트 3이면은 이 값은 3분의 루트 3. a가 플러스 루트 3이면 이 값이 3분의 루트 3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한테 루트 3을 대입하면은 3분의 루트 3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게 맞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71번.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합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y 앞의 숫자가 1, 이것도 y 앞의 숫자가 1, 그럼 x 앞의 숫자는 4일 게 확실하군요. 그래서 a의 값은 4로 확정입니다. 평행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절편값의 x절편의 값은 2, y절편값은 8인가? 지금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x절편의 값은 2, y절편의 값은 8이 되는 직선이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지금 몇이지? 네, 삼각형 넓이 값은 8이네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평행한 직선이 2등분한다고 하니까 평행한 선이 넓이를 2등분하는 녀석은 한 요 정도? 내 유관상으로는 요 정도 같은데? 이 점하고
이 점 좌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넓이를 여기서 생기는 넓이는 사각형 넓이, 여기서 생기는 넓이는 삼각형 넓이.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 넓이의 값이 4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넓이의 값이 4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선은 4x 플러스 y 플러스 b라고 하는 선입니다. 여기서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b, y절편의 값은 그럼 b는 음수겠네. b의 값 음수일 것 같은데 넓이의 값이 4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넓이 구했습니다.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b가 양수값일 것 같고 마이너스 b의 값도 양수값일 것 같은데 이 넓이의 값이 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b 제곱의 값이 30인가? 그럼 b제곱 구하는 거 아니었어? 왜 답이 없지? 지금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a 제곱해야 되지. 16 더하기 32여서 48이 답이군요. 자, 그 다음 또 풀을 게 몇 번이죠? 164? 네. 말을 천천히 하면은 간혹 이해는 잘 되긴 하는데 약간 말을 천천히 했을 때 지루함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말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해. 살짝 내가 지루하거든, 지금. 말을 천천히 해서. 약간만 더 빨리 해볼까 싶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y는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그릴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이거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관성으로 가볼까? 삼각형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선 두 녀석은 이쪽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 하나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 이쪽에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선도 있었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첫 번째, 세 번째 선을 그렸습니다. 얘는 기울기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거의 기울기 값은 1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y절편 값이 2인 거는 고정이네. y절편 값이 이어서 이 점 좌표 0,2를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점을 지나는 녀석의 값이 삼각형을 기존의 두 선과 함께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1인 선을 그리면 세 개의 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A라는 기울기의 값은 한 녀석은 1이겠네요. 또 이쪽 방향으로 직선이 그려지면은 기존의 두 선과 새로운 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또 한 녀석은 두 선의 교점 좌표를 지났을 때가 삼각형이 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A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를 한 세 번째 푸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A라는 기울기가 1, 여기 있는 기울기가 A는 마이너스 1. 교점이 필요합니다. 교점은 이 둘의 교점입니다. 갖다 놓고 풀었더니 X의 값은 1이네요. X한테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1, 마이너스 1이면은 0,1이라는 점과 1,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X 한 칸 커지면 Y는 3칸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A의 값들을 더하세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몇 번이죠? 174. 맞게 들었나? 네. 174번으로 갔습니다. 174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4점 좌표에 대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 직선입니다. 원점에서 그어준 이 선이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는데 mx하고 수직이면서 직사각형 넓이의 값 2등분한 직선의 방식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점을 지나는 선이 누굴 지났을 때 넓이가 2등분되냐면 대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났을 때가 넓이의 값 2등분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좌표가 1하고 5의 중점이어서 3,3하고 6의 중점이어서 2분의 9인가요?
그럼 기울기의 값을 구할 건데 m값은 x가 3칸 증가했을 때 y가 2분의 3만큼 증가했으니까 2분의 9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의 값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 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인데 그거랑 수직이 되는 선은 기울기가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수직이 되겠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b의 값은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고 있을 때 3,2분의 9를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b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대입했습니다. 왼쪽이 2분의 9고요. 3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b의 값은 9가 되겠네요. a, b, m 값을 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9가 답인가요? 아닌데? 뭐가 선생님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이씨 실수했네. 여기서부터 실수했네. 그러니까 산수를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네?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지금. 2분의 3인 기울기하고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내가 지금 3,2분의 9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3,2분의 9를 대입했더니 b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3인가? 그때 AB 이제 더하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3개 더한 녀석의 값이 답인데 그건 아닌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78번으로 갔습니다. 178번이 마름모가 있습니다. A라는 점에서 1,5고요. 시점 좌표는 n,0입니다. 마름모라고 얘기했는데 AC라고 하는 대각선 길이의 값이 13이라고 합니다. 그럼 13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이제 의심이 드네. 이 사람은 5대 12대 13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네. 여기 5칸, 여기 13칸. 그럼 여기가 12칸이겠네. 5대 12대 13. 그래서 여기가 12칸이니까 1에서 12칸 갔으니까 n값은 13이라는 얘기네. 그걸 1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은 것 같고요. 문제 구한 거는 L이라는 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인가? 12칸 갔을 때 5칸 내려오니까 이 선의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라서 내가 찾는 녀석은 마름모는 대각선인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2등분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네, 5분의 12가 되죠? 그런데 이 중점 좌표를 지나야 되니까 중점만 구하면 되겠네, 지나는 점을. 중점은 1,5하고 13,0의 중점입니다. 중점 좌표가 누구죠? 이게 중점인가요? 1하고 13 더해서 1로 나눴고요. 5하고 0을 더해서 2로 나누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L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Y에서 중점의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정리 안 하겠습니다. 산수하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3번으로 들었습니다. 193번이 L이라는 선과 L-라는 선은 X 앞의 계수하고 Y 앞의 계수가 같은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두 개선은 평행한 선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평행한 선에 대해서 L 위에 있는 A점과 L 위에 있는 B점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 구한 거는 평행한 선과 선 사이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거의 기울기 2, 두 번째 것도 기울기 2. 여기 위에는 임의의 점과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사이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점과 여기는 수없이 많은 점 중에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짧은 길이는 선과 선 사이의 길이가 제일 짧은 길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길이의 값으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루트 x 앞의 거 제곱 플러스 y 앞의 거 제곱 분자의 값은 상수값의 차이값을 쓰는 건가요? 그래서 3루트 5가 되겠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00번. 200번으로 왔습니다. 현주는 그 사이에 지금 없나요? 네. 현주 왜 이렇게 잘하냐? 전에 학원에서 한번 풀었던 걸 다시 한번 더 하는 거지, 지금. 네. 근데 전에 학원에서 C단계는 안 풀었었고, 그러니까 B단계는 편하게 하는 거구나. 아예는 지금 전에, 아닌데? 공통수학토는 전에 학원에서 안 했잖아. 어제 그 학원에서 공통수학 1, 2에 직사방식까지 했어? 난 그 사람이 궁금하긴 하다. 그 서울대 나왔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자, A점, B점, P점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값 20이라고 한다면 P점의 좌체 방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점이 누군지 몰라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XY라고 하려고 해. 아니, XY의 식이 필요해. 근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지금 20이라고 얘기하는데 삼각형 넓이가 20? 근데 P점은 AB라는 선 위에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한 점이 원점이면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한 점이 원점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A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볼까 싶거든. A점의 좌표를 원점으로 만들면은 A점이 원점이 됐다면 X좌표는 1을 빼고 Y좌표는 1을 더한 건가? 그럼 B점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X좌표는 1을 빼고 Y좌표는 1을 더했어? 그러면은 P점은 뭐가 되는 거야? X-2, 네, Y 플러스 1이 되겠네? 이 세 점 가지고 식을 세워볼까 싶어. 넓이 값이 20이라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바깥쪽 길이 곱한 것과 안쪽 길이 곱한 거의 차이값이었나? 그럼 바깥쪽 길이 곱한 녀석은 3y 플러스 3? 안쪽 길이 곱한 거는 4x 마이너스 8인데 보호 바꿔주려고 빼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배 해주면은 40.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지금 3y 플러스 3, 아니다, 3y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인가요? 그럼 절대값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뤄주면 돼요? 그럼 한 녀석의 값은 누구란 얘기야? 한 녀석은 플러스 40일 때 답을 쓰려고 합니다. 플러스 40이면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9는 0인가? 마이너스 40이었을 때는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1?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답이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P점 좌표가 AB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P점이 AB라는 라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이 선들은 A점, B점을 지나면 안 됩니다. 근데 AB라는 직선을 구해볼까? AB라는 직선이 누구야? 기울기는 X의 값이 3칸 커지면 Y는 4칸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의 값은 3분의 4. Y에서 Y좌표 빼려고요. 기울기는 3분의 4였고 X에서 X좌표 빼겠습니다. 이게 지금 AB거든? 그럼 P라는 점은 이 선 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P라는 선은, P점 좌표를 지나는 선은 자체 방식, P의 자체 방식은 이 선이 되면 안 돼. 이게 AB니까.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배 해주면은 3i-3, 4x-20 이항했더니 4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8인가?
어디 뭐 잘못했어? 아, 9구나 이거? 3배에서 9. 그럼 2항 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인가? 맞아요? 어디 선생님 뭐 잘못했어? 3분의 x 마이너스 2? 아니야, 나 5,3으로 풀었어. 5,3으로 풀어서 3 뺐고 5 뺐고. 이 점으로 안 풀고 B점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면 P점 좌표가 AB 위에 있지 않다. P점이 AB 위에 있지 않다. 걸릴 게 없네. 걸릴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 걸릴 거 없네. 이 선 아니죠? 그럼 P점이 항상 이 선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2개인 것 같습니다. 다른 풀이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괜히 주웠네. 방금 거 기억할까? 4x-3y-11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AB라는 직선? 일단 A점 좌표의 값이 2,-1입니다. 그리고 B점 좌표의 값은 5,3입니다. 5,3, 5,3. 요 정도면 되려나? A점과 B점이 있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의 값 2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X가 3칸, Y가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선분의 길이의 값 5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녀석은 P점의 좌치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값 20이 되려면 이 선은 AB를 연장한 선인데 이 선의 방정식이 지금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찾는 P점의 좌추는 이 선과 평행한 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B라는 선과 평행한 선이 P점의 좌측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변 길이를 PAB의 밑변 길이를 AP의 밑변을 5라고 했으니까 이 밑변에서부터 8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넓이가 20이 나오나? 쌤 생각에는 아예가 지금 이해가 안 된 느낌. 아예 지금 무슨 말 이해 안 됐을 것 같아. 맞아요? 쌤은 지금 P점의 좌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거든? 왜냐면 이 선과 선 사이의 길이가 8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여기 선 위에 아무 누구나 P점이 다 될 수 있거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삼각형 PAB의 넓이의 값은 밑변이 5, 높이가 8이니까 넓이 20. P점이 여기 있어도 밑변의 값은 5, 높이의 값은 8이니까 넓이의 값은 20. P점이 여기서도 밑변은 5, 높이의 값은 8이니까 넓이의 값은 20.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AB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8만큼 떨어진 AB랑 평행한 선 위의 점이 P점의 좌추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선은 4x-3y 플러스 k는 0이라고 쓴다면 왜냐하면 얘랑 평행한 선이니까 이 녀석과 떨어지는 거리가 8만큼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P점의 좌추입니다. 그러면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x 앞의 거 제곱 플러스 y 앞의 거의 제곱 분자의 값은 상수항의 차이값인가요? 내가 k에서 마이너스 11을 뺐습니다. 그 차이값이 지금 8이었으면 좋겠는데 분모가 지금 5 곱했더니 40 그러면 절대값 k 플러스 11의 값이 40이니까 k 플러스 11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0이고 11을 이항하게 되면은 한 녀석은 마이너스 59 또 한 녀석의 값은 맞겠나? 마이너스 51 또 한 녀석의 값은 29
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답이 두 가지 나왔던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01번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르는 게 많겠지? 세점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어떻게 생긴 삼각형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삼각형 내부에 있는 P점에 대해서 P에서부터 꼭지점 AB까지 연결한 삼각형, P에서 AO까지 연결한 삼각형, P에서 OB까지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 1대2 대 3이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거 까다롭네. 한 점은 원점 4,8, A점 좌표는 4,8, 9,3, B점은 9,3입니다. 이 넓이의 값을 1대2 대 3으로 쪼갤 수 있는 P점의 정확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어렵네. 어디쯤에 지켜야지 1대2 대 3을 만족하려나? PBA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넓이의 값은 1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PAO가 두 번째입니다. PAO가 두 번째입니다. 한 여기쯤이면 될 것 같은데? 한 여기쯤에 점을 찍어가지고 PAB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제일 작은 넓이 1대, 여기 넓이가 1대, 여기 넓이가 2대, 여기가 3처럼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P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이런 P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뭘로 구할지 결정하면 되겠구나. 1대2 대 3. 일단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문제는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뭐부터 할지 이제 결정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세변의 길이, 선분의 길이의 값을 확인해 볼까? 세변의 길이도 궁금하긴 해. 그리고 전체 넓이의 값도 궁금하기도 해. 전체 넓이 구해볼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보통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데. 바깥쪽에 곱하면 12, 안쪽끼리 곱했더니 72? 차이값은?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값은 30인가요? 되신 거 맞죠? 넓이의 값은 30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현재 30인데 1대2 대 3으로 쪼개면 6등분 해가지고 6으로 나눠주면 5잖아. 그러면 5 대 10 대 15란 얘기인가? 된 거 맞아요? 세 곳의 넓이의 값은 5, 10, 15가 세 개 넓이인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나는 P점 좌표가 누군지 몰라. P점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요. 나는 A, B에서 AB가 알고 싶습니다. 요만큼 선분의 길이의 값이 그냥 공식으로 구해버릴까? 그러자, 공식으로 구해버리자. 5라고 하는 넓이는 원점이 없네? 원점 없잖아 지금. P점 A, B 4,8, 9,3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까? 내가 이 넓이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해. 4,8을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4,8이 원점으로 바뀌면 4 뺐고 8 뺐다는 얘기잖아. 그럼 9,3이라는 녀석은 4 빼고 8 빼면은 이건가요? A,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8, A-4, B-8인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한 점이 원점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넓이의 값이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끼리 곱했더니 5b-40. 안쪽끼리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5a 플러스 20. 마이너스 5a 플러스 20을 뺐습니다. 차이값 구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5a 플러스 5b 마이너스 60을 10이라고 하라고. 5a 플러스 5b 마이너스 60을 10이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10이었을 때가 5로 약분한 다음에 5a 더하기 5b의 값은 70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50. 이 값이 지금 70 또는 50.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5로 나누기 했더니 14 또는 10, 70일 때, 50일 때. 지금 a 플러스 b의 값은 양수값이고 일단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느낌상으로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은 10인 녀석일 것 같은데? 왜냐면 1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쪽에도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이쪽에도 삼각형 넓이의 5가 되게끔 하는 점이 있을 수 있거든. 이 직선보다 AB보다 아래쪽에 있는 녀석일 때도 넓이가 5가 될 수 있지만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점 P점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값이 5가 될 수도 있거든. 아마 그랬을 때가 지금 14인 모양이야. AB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좀 이따 AB 값이 10인 걸로 풀어야 될 것 느낌은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10이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합니다. 하나가 이미 원점이네요. 이건 쉽겠다. 하나 이미 원점이니까. 0,0이라는 점의 좌표랑 4,8이라는 점의 좌표랑 A, B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의 값이 10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4b-8이라고 쓸까? 안쪽 바깥쪽 곱한 거 차이값. 그럼 2로 나눠주면은 2b-4a. 그럼 2b-4a 값이 10. 된 거 맞아요? 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네. 또 2로 약분할까? b-2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 근데 한 녀석의 값은 b의 값은 2a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P점은 저 1,4,5면의 점이잖아. P점은 1,4,5면의 점인데 b의 값이 2a 플러스 5라고 하는 선은 어디쯤에 있을까? 여기쯤 있는 거 맞을까? 이 선이 누구예요? 이게 y는 2x인가? 원점하고 4,8을 지나니까 y가 2x 플러스 5면 이 선보다 위에 있을걸?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은데? P점은 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녀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미 나왔을 것 같아. 아니지, 14는 버릴 거지. 이거 가지고 1만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보자. 한 점이 원점이고 또 한 점이 9,3이고 P점에 A, B라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해봅시다. 0,0, 9,3, A, B가 있습니다. 실은 이미 나와서 연립하면 답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15라는 넓이의 값이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은 9b, 안쪽은 3a 차이값 썼습니다. 그러면은 2배 주면 30, 3으로 약분하면은 10, 3b-a. 3b-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확인 좀 해보자. 3b의 값이 a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P점 좌표에 대해서 기울기 값이 3분의 1인 선을 그린다고 한다. 요게 기울기가 3분의 1인 선이네? 기울기 3분의 1인 선이 y절편의 값이 음수가 되는 녀석은 P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y절편의 값이 양수가 돼야지 기울기 3분의 1이었을 때 y절편이 양수가 돼야지 P점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의 값이 양수인 녀석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선택했고 이거 선택했고 여기서는 a 플러스 b의 값이 10인 거 선택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이 중에 두 개만 있으면 연립이 가능합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하겠습니다. b한테 2 플러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했습니다. a의 값은
A가 뭐라고? A도 B도. 그래서 이전 P점에 잡힌 5,5가 답이네요. 원래 이 책의 해설은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여기 있는 성분의 길이 구하고 직선의 방식 구해서 여기 높이의 값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세점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사용했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인수분해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인데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인수를 묶어준다는 개념은 알 것 같은데 이미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끝냈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거 인수분해를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줄 겁니다. 공통인수의 값은 2x고 묶어주게 되면은 x-2가 되는 건가요? 두 번째 건 공통되는 걸 a도 묶을 수 있겠네? ax-y를 묶어줄 생각이거든? ax-y를 묶어주면 앞에서 남는 녀석은 a? 뒤에서 남는 건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앞에 거는 1-x를 내비두고요. 뒤에 거는 y로 묶어주면 1-x이기 때문에 1-x가 공통인수여서 묶어주고 나면은 남는 건 1 플러스 y죠? 지금 하고 있는 녀석의 값은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다음 녀석은 공통되는 거를 x-2y를 공통된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x-2y 값을 공통된다고 놀려고 한 다음에 한 마이너스 1로 묶었고요. x-2y를 묶었고 남은 녀석의 값은 x-y 마이너스 2죠? 아예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인수분해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번은 의심의 여지없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인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이렇게 생기면 A, B, C 더한 거의 제곱. 이런 녀석을 마주했을 때는 A 플러스 B의 3승, A 마이너스 B의 3승. 3승 더하기 3승의 값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나온 값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은 3승의 가운데부와 이 두 개짜리 가운데부 일치하는 거, 3승의 가운데부와 두 개짜리 가운데부가 일치하는 녀석. 그런데 조심할 점은 인수분해라고 한다면은 곱의 형태로 쓰는 게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바꾼 녀석은 인수분해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는 인수분해 한 게 아닙니다.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은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지 인수분해 아닙니다. 인수분해는 괄호 곱하기 괄호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게 인수분해인 거죠. 이건 인수분해가 아닙니다. 3승 3승 3승에 마이너스 3ABC가 있으면 되게 긴 공식 3개짜리 6개짜리 요 녀석의 값은 A제곱을 제곱한 거 AB를 제곱한 거 B제곱을 제곱한 녀석은 A제곱 AB B제곱 A제곱 AB B제곱을 쓰고 요게 가운데가 플러스인 녀석에 대해서 이것들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인 녀석으로 나눠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만 완벽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인수분해 파트가 곱셈 공식이 완전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헤맬 수도 있거든? 근데 물론 곱셈 공식이 완전하다고 해도 약간 또 다르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보자마자 먼저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굴 제곱한 거죠? 네, 첫 번째 건 2x 플러스 y를 제곱했던 걸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은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할 거죠. 또 한 번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뺄 건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5는 이해될 것 같고요. 얘는 인수분해하려고 한다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2 곱하기 5가 10인 것 같고 그래서 2x하고 5x를 곱한 것 같고 15의 값은 뭐 3하고 5를 곱한 것 같은데 19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5하고 여기가 3인가? 마이너스의 값은 여기 있어야 되나요? 그럼 25y, xy에서 6xy를 뺐으니까 19xy가 맞는 것 같습니다.
쓸 때는 가로줄로 쓸 거죠. 2x하고 5y를 썼고 5x하고 마이너스 3y를 쓰는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까지가 중상 거 같은데 다섯 번째 거는 뭐 한 걸까? 다섯 번째 건 이걸 봤더니 형태는 a라는 녀석을 제곱했고 b의 값을 제곱했고 c의 값을 제곱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인 녀석의 값은 b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있는 것들만 보고가 마이너스인 것 같아. 이해되신 거 맞나요? a하고 c를 곱한 녀석은 보고가 플러스네? 그러면 a하고 c가 있는 건 보고가 플러스인 것 같고 b 하나만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b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겠죠? 얘는 지금 누구를 상승한 걸까? 앞에 거 보니까 이건 EX를 상승한 거네. 요거는 Y를 상승한 걸 지금 빼져 있네. 두 번째, 네 번째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지금 EX-Y를 상승한 것 같아요. 그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추정하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값들이 등장하는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걸 상승하게 되면은 앞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게 마이너스 두 번째 건 마이너스인데 요게 마이너스 12x제곱 y가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게 6xy 제곱이 맞네요. 검산까지 해서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이 아까 했던 그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인수분해하는 것 같아요.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는 a를 상승한 거 뒤에 거는 2b를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a하고 2b를 썼고요. 여기는 a를 제곱한 거, a하고 2b를 곱한 거, 그 다음에 2b를 제곱한 걸 썼습니다. 3승 3승의 가운데가 플러스면은 두 개짜리 가운데는 플러스지만 세 개짜리 가운데는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이 녀석의 값은 x의 제곱과 x의 제곱을 제곱한 거, x를 제곱한 거, 1을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x제곱과 x하고 1을 썼는데 부호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녀석이 좀 특별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좀 특별한 녀석인데 이렇게 딱 보고 나면은 a 3승, b 3승, 3승의 값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이라는 숫자는 1의 3승도 1인가요? 그래서 3승의 값이 3개 있다고 인식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a가 3개, b가 3개, 1이 3개 있는 녀석인데 뒤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1을 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식의 c값 대신에 1만 대입한 셈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c 대신에 1만 대입했으니까 3개짜리 6개짜리 곱입니다. 3개짜리와 6개짜리의 곱이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을 그냥 1이라고만 쓰거나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인수분해 파트는 약간의 끈기하고 의지만 가지고 그냥 대충 풀면 되거든? 곱셈 공식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는 인수분해 파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저번에 곱셈 공식 시험 볼 때 아이가 지금 모르는 게 저번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외웠으려나? 신경 쓰면서 다시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집에 가서 한번 좀 시간 내가지고 다시 곱셈 공식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시에 시험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인수분해하려고 봤더니 앞에는 a의 3승, b의 3승의 값이 인수분해했을 때 a-b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는 공통인수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a-b로 묶어줄 계획이고요. 묶어주고 나면 남은 녀석의 값은 앞에 거는 a제곱 플러스 ab b제곱이고 뒤에 건 ab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인수분해 가능한 건가요? 저게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인수분해 이제 끝났습니다. 인수분해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때까지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6승 마이너스 6승입니다. 6승 마이너스 6승의 값은 이거를 a의 제곱 3승의 제곱 b의 3승의 제곱으로 인식해볼까? a의 3승의 제곱과 b의 3승의 제곱으로 인식한다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차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a 3승 b의 3승 합해진 거는
a 플러스 b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했고요. 뒤에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의 값은 a 마이너스 b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했습니다. 인수분해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되신 거 맞죠? 세 번째 꼴로 왔습니다. 세 번째 녀석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제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이건 2ab를 제곱한 거죠. 또 한 녀석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했습니다. 더해주고 빼주고. 근데 그 중에서 a제곱 b제곱 2ab까지는 a 플러스 b의 제곱인가?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뒤에 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것 자체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a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썼습니다. 또다시 이것도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줄 거고요. a 플러스 b하고 c의 값을 더했고요. a 플러스 b하고 c의 값을 뺐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a 마이너스 b하고 c의 값을 더했고 a 마이너스 b하고 c의 값을 뺐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번째 꼴로 갔습니다. 네 번째 녀석은 이것도 좀 문제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번째 건 내가 필요한 녀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c제곱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필요 없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2bc 2ca가 있으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쓸데없이 마이너스 3c제곱이 있는데 내가 이걸 플러스 c제곱으로 바꿨었다고 한다면 뒤에서 4c제곱의 값을 빼야지 그게 3c제곱인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누구죠?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4c의 제곱의 값은 2c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줄 겁니다. 더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3c고요. 뺐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공통되는 게 있으면 수학은 치환하는 걸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편입니다.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수학은 공통되는 녀석의 값을 치환해서 간결하게 푸는 편인데 선생님이 이걸 t라고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값은 t고요. 뒤에 있는 값은 t-8 플러스 12입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t-2하고 t-6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t값 대신 다시 대입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값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4x 마이너스 6의 값으로 인수분해 됐는데 더 가능한 게 있으면 더 하려고 봤더니 더 이상 가능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예야, 선생님 높아지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혹시 설명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말하실 거죠? 네, 지금까지 문제 없다는 얘기죠? 네. 다음 녀석을 인수분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선생님이 치환해서 풀었는데 치환 안 해도 되지 않나? 치환하는 것 자체가 풀이 줄이 한 줄 더 길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선생님이 바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큰 틀에서 t제곱 플러스 2t-8이기 때문에 t 플러스 4하고 t-2로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그럼 그때 치환한 녀석으로 문제 풀 필요 없잖아. 처음부터 t 플러스 4의 값이랑 그냥 t-2라고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건 인수분해 안 됩니다. 하지만 뒤에 건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해야 돼. 요것만 있었으면 인수분해 완료된 녀석인데 뒤에 마이너스 24라는 상수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걸 전개를 다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전개할 때는 항상 1차항계수가 똑같도록 전개하든지 상수항이 똑같도록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1차항계수가 똑같게끔 두 개 곱할 생각입니다. 바깥쪽에는 두 개를 곱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고요. x제곱 플러스 3x고요. 안쪽에 두 개를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면은 t 플러스 6t 마이너스 3가? 그래서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4 뒤에 건 인수분해 더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더 되는 거죠? 실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좀 쓰기 귀찮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복 2차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거의 이름이 뭐죠? 이름. 계산을 할 줄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이거의 이름은 번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분수 속에 또 분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분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번분수식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복 2차식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복 2차식은 x의 제곱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게 x의 4승이죠. 중복해서 제곱했다는 의미입니다. 중복된 2차식, 결국은 4차식을 얘기하는 건데 4차항과 2차항과 4차항 또는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녀석의 값을 이런 녀석의 값들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b의 4제곱 4차항 2차항 4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녀석이 이름이 복 2차식입니다.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것도 이름이 복 2차식입니다. 4차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이것도 이름이 복 2차식입니다. 4차항과 상수항만 있어도 이름이 복 2차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 2차식은 풀이가 아주 쉬운 문제로 출제할 때도 있고 까다롭게 출제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복 2차식의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쓴다면 이거 이름 복 2차식입니다.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인수분해하면 저게 나오나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걸 앞에 건 인수분해할 수 없지만 뒤에 건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은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인수분해했잖아. 답도 알고 있습니다. x제곱하고 x하고 1의 값이 다 더해진 녀석과 가운데 부호만 다른 녀석의 값으로 인수분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곱셈 공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니까 인수분해는 공식처럼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의 인수분해는 그 개념이 좀 특이해서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복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하세요, 풀이 과정을 쓰세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곱 마이너스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첫 번째 일, 제일 앞에 거 쓸 거고 제일 끝에 거 쓸 겁니다. 하지만 가운데 건 조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의 목적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네, 가운데 2x제곱이 들어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은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하지만 위에 거하고 같으려면은 이건 x제곱, 이건 2x제곱이니까 x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오른쪽 거는 x를 제곱한 건가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면 되는 거죠. 한 번은 더했습니다. 한 번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외우는 공식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시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인수분해되는 건 바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학교는 이걸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중학생들이나 푸는 문제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복 2차식 인수분해를 출제한다면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제곱배기 제곱으로 바꾸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그대로 쓰고 두 번째 거 그대로 쓰고 가운데 거만 조작해서 제곱배기 제곱으로 만드는 게 익숙한가요? 이걸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기차시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고 싶은 건 실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의 4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첫 번째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6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이걸 전개하면 플러스 5x 제곱 나오는 거 맞죠? 앞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뒤에 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녀석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x 제곱인데 요거는 인수분해를 뭘로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다시 앞에 거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네,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틀리지 않은 거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게 바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인수분해 안 됩니다. 1번, 2번처럼 인수분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 4창, 2창 상수로 구성된 보기차식은 나의 목적은 다음 단계에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쓸 때는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포인트니까 가운데 누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네. 왜 플러스 4x 제곱을 안 했어? 4x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7x 제곱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7x 제곱이면은 여기 안 이뻐지는구나. 루트 17x 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안 이뻐지니까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인 걸 선택했다고요? 마이너스 4x 제곱을 썼으니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9x 제곱인가요? 이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뒤에 건 3x의 제곱입니다.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줄 건데 순서만 바꿔 쓰겠습니다. 1차항을 내림차항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은 더했습니다. 한 번은 뺐습니다. 둘 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나의 목적은 보기차식의 풀이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썼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뭘 빼야 될지 뭘 더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가운데 2x제곱이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인가요? 그럼 뒤에서 뭘 빼야 되죠? 앞에 건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뒤에 건 4x의 제곱입니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빼줄 건데 내림차는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은 4x 값을 더했고요. 한 번은 4x 값을 뺐습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여러 가지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는 되게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차수의 값이 동일한 문자가 있을 때와 차수의 값이 다른 문자가 있을 때를 구분짓습니다.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인수분해거든. 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하고 z라는 녀석의 값이 차수의 값이 몇 차인 거지? x는 몇 차야? 최고차가? y의 최고차는 1차? z의 최고차는?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차수가 달랐을 땐 차수가 낮은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세 번째 건 x가 몇 차야? x는 2차인가요? y는 최고차 몇 차죠? z는 최고차 몇 차예요? 네, 2차가 최고차면 차수가 다 똑같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알파벳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든지 간에 문제는 풀립니다.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알파벳 순서가 빠른 문자로 풀리게끔 문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가 빠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y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라는 문자의 1차 항 x의 제곱 플러스 z의 값이 y의 1차 항인가? 첫 번째, 세 번째 거 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뒤에 두 녀석의 값이 공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xz로 묶었으면은 두 번째 거는 x제곱, 끝에 거는 z인가요?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z의 값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y-xz가 인수분해의 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의 차수는? y의 차수는? 차수가 똑같습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x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합니다. x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습니다. x의 2창, x의 1창이 요거 두 개가 x의 1창이네요. 마이너스 5y 플러스 5의 값이 x의 1창이고요. x라는 문자가 없는 녀석은 다 싸그리 다 상수항입니다. 2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3의 값은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상태고요. 처음은 알파벳 순서가 빠른 녀석으로 내림차순 정리했고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반드시 상수항의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으면 상수항의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y-1과 y-3으로 인수분해되는 건가? 되는 거 맞나요? (2y-1과 y-3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앞에 거는 2x하고 x의 값의 곱인 건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y 플러스 5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y-를 얘한테 주고 y-3의 값을 얘한테 준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5xy가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x니까 5x도 맞죠? 그럼 인수분해한 녀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x 빼기 y 플러스 3이 첫 번째 줄이고요. x-2y 플러스 1의 값이 두 번째 줄인가요? 아예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건 싹 다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다 차수의 값 2차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빠른 x라는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합니다. x 2창을 찾고 있습니다. x 2창의 값은 하나밖에 없나? 아, 하나 더 있구나. x 2창의 값이 y 플러스 z x의 제곱인가요? x 1창을 찾고 있습니다. x 1창은 y제곱 z제곱, 여기도 1창이 있네. 2yz? 그럼 y제곱 플러스 2yz 플러스 z제곱이니까 y 플러스 z제곱인가? 된 거 맞아요? 이제 x가 없는 거 찾고 있습니다. x가 없는 녀석의 값은 yz제곱, y제곱 z? 그 녀석의 값은 yz로 묶어주면 y 플러스 z라고 쓸 수 있나? 그럼 세 녀석은 싹 다 y 플러스 z의 값을 공통된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y 플러스 z의 값으로 묶었더니 앞에 건 x의 제곱 두 개 있었으니까 y 플러스 z 하나 남을 거고요. 마지막이 yz입니다. 이건 x 곱하기 x이고 이건 y 곱하기 z인데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yx, zx 그랬을 때 y 플러스 z, x 플러스 y, z 플러스 x, x 플러스 z가 있는데 이걸 순환하는 윤환꼴로 써볼까? x 다음에 y, y 다음에 z, z 다음에 x라고 표기만 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하도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풀 때 참고서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거든? 몇 번 하다 보면 답을 보통 외우게 되거든.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야 이건 되도록이면 답을 외웠으면 좋겠어.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면 반드시 외운 걸로 푸세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인수분 이건 시간이 좀 소요되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운 걸 가지고 풀 거고 시험 볼 때는 직접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거든. 시간을 아껴야지 어려운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 파트로 왔습니다. 조립제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립제법은 당신들이 할 수 있으니까 뭐 큰 설명 없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정리를 사용해서 인수분해한다는 것은 조립제법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지를 생각해서 보통 조립제법을 하는 편인데요.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나올지를 확인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 상수항,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값이 여기다 대입해서 빵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빵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은 최고차항의 약수, 2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 이런 것들이 여기다 대입해서 빵이 나올 수 있는 후보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이 대입해서 빵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숫자가 대입해서 이 녀석이 0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후보들은 지금 12개나 되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12개 중에서 누군가가 대입해서 빵이 나올 거고요. 이게 식이 3차식이니까 대입해서 빵 나온 숫자는 다 해서 3개 있을 겁니다. 이 12개 중에 3녀석이 대입해서 빵 나온 녀석입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숫자 값들을 일일이 집어넣어가지고 0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의 값을 집어넣어서 빵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대입해서 빵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후보를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빵이 나오는 걸 실제적으로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빵이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숫자를 먼저 대입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빵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문제 풀 때 조립 할 때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해서 빵 나온 숫자가 나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이 나오나? 1 대입했을 땐 빵이 안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빵이 나오나? 네, 그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빵이 나왔네요.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2하고 5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9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참고서들은 이 다음에도 한 번 더 조립제법 하세요 이렇게 써있는데 숫자가 3개나 나오면 더 이상 조립제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은 충분히 인수분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보호 바꿔서 x 플러스 1이라는 게 인수인 거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몫의 값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나머지가 빵인 상황이죠. 얘가 인수분해 더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는 더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아까 그 후보들 12개 중에서 3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분의 3이 대입해서 빵 나온 녀석이긴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대입해서 빵 나온지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숫자들 후보군들 중에서 대입해서 빵 나온 걸 찾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들 정도 선에서 보통 빵 나온 값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조립제법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0이 나오도록 하는 숫자를 대충 1을 먼저 넣어볼까? 1 넣어봤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빵이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다 더하면 빵이 맞네요. 그럼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 자, 1로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 24 쓴 다음에 지금 플러스 1로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2, 1, 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빵. 숫자가 3개가 아니네. 숫자 4개네. 그럼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플러스 1을 대입했는데 플러스 1 말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빵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2 플러스 1, 마이너스 19, 플러스 6, 플러스 24 빵이 나오나요?
빵이 안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로는 조립제법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해볼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이번엔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3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6 맞나 모르겠다. 12, 24 빵이 나오려나? 빵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음수인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2 플러스 8 마이너스 76 플러스 12 플러스 24 36 더하기 40 76이네. 빵 나오네. 그럼 조립제법은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네요. 보통은 플러스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빵 나온 값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2 24 빵. 숫자 3개 나오면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 인수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가 인수란 얘기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의 값은 조립제법하는 왜 숫자를 지금 더 이상 조립제법 하지 않냐면 이게 빵 나온 녀석의 값을 또 다른 숫자를 찾는 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뭐로 되지? 안 되나? 안 되지? 네, 여기서 멈추면 되겠네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인수분해의 활용. x하고 y라는 녀석의 숫자가 서로 켤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저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다른 x하고 y가 주어져 있습니다.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녀석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합, 차, 고백값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합차 고백값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여기서 바로 대입하면 산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풀려고 합니다. x의 값은 최고차 2차, y의 값도 최고차 2차입니다. 차수의 값 똑같기 때문에 알파 순서빠른 x라는 문자로 내림처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x라는 문자에 대해서 2창 2y x의 제곱 1창의 값이 2y 제곱 마이너스 3x 상수항의 값이 x가 없는 게 마이너스 3y 하나인가? 어이구야 2y하고 1 요 녀석의 값은 y하고 3인데 마이너스 여기 쓰면은 2y제곱 마이너스 3 맞아요? 그래서 인수분해해가지고 앞에 거는 2y 곱하기 x 뒤에 건 3 밑에 줄은 x 플러스 y라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된 거 맞나요? 근데 우리가 합의값 구해놨던 8의 값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고백값 구했던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마이너스 8이네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그 동일한 숫자의 값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고 문제를 푸는 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25라고 하는 숫자를 한 문자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5라는 숫자를 x라고 쓴다면 그거랑 근사한 값인 2024의 값은 x-1로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애들은 잘못된 풀이를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못한 애들은 없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쓸 때 분자의 값은 x의 3승 플러스 1이라고 잘 씁니다. 분모의 값을 2024 x-1 2025는 x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바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옳게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이 x-1이라는 2024랑 x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1을 더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절대로 x 플러스 1을 묶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분모의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분자의 값은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분모 있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약분이 되고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약분한 다음에 x 플러스 1한테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약분하고 x 플러스 1한테 원래 x의 값 2025를 대입해서 답은 2026이 되는 건가요? 벌써 다 있어? 뭐 해줄 게 뭐가 있을까? 다 쉬운데? 어려운 게 없어. 인수분해, 센 인수분해 끝내오세요.